저희 세미나에 오신 리더님들 환영합니다. 저라도 박수 치겠습니다. 자, 리더님들 목표 설정 다 잘 하셨죠? 이제 목표 설정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뭐 할 때다? 행동할 때다. 그 행동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에서 뉴트릴라이트가 가야 할 혁신의 길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저는 한국아메이에서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를 담당하고 있는 조양희 부사장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리더님들을 직접 대면으로 못 만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한번 앞으로 향한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더님들께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왜 시장에 나와보면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왜 뉴트릴라이트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리더님들께서는 아주 문득 그리고 가끔 아주 자주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하고 찾아가는 여정이 전반부가 될 것 같고, 후반부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뉴트릴라이트를 믿고 계속 앞으로 미래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미래 이야기들을 좀 후반부에 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리더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뉴트릴라이트 제품은 무엇인가요? 저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리더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아마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의 제품은 더블엑스입니다. 아마 여기서 와, 나도 더블엑스였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리더님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왜 더블엑스일까요?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보다도 한동안은 더 더블엑스에 아마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더블엑스에 많이 미쳐서 더블엑스를 많이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뉴트릴라이트를 사랑하는 제품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사랑은 어디서 오나요? 신뢰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뢰를 하려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게 주고받으면서 신뢰가 자동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오늘 뉴트릴라이트가 하고 있는 실제 눈으로 보이는 일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내용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테이블 위에 내놓고 그 리더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팩터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좀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뭐 하는 부서일까요? 먼저 저희들 소개부터 조금 하고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누군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곧 저희들이 뉴트릴라이트 제품을 만들고 뉴트릴라이트 제품을 개발하는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이름이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입니다. 왜 이노베이션으로 리서치, 연구 개발하면 되게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왜 혁신일까? 자, 혁신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지금의 시대에서 과연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혁신은 농장에서부터 미래를 끌어가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 혁신의 밑바탕에는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식물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에 더 나은 건강한 삶과 끌어가는데 저희들이 혁신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긴 혁신의 여정을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저는 미래는 잠깐만 예고편만 보여드리고 앞으로 나오는 본편은 그때그때 또 리더님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큰 저희들의 연구시설은 에이다 미시간에 있는 연구시설이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뷰에너파크에 있는 저희들이 뉴트릴라이트의 핵심적인 연구시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한 곳은 중국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에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샹하이뿐만 아니라 광저우, 그리고 우시라고 하는 우리가 농장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투자를 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최근에는 인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계의 곳곳에다 투자를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식물 이노베이션, 즉 식물을 바탕으로 한 이노베이션 여정을 들어보시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떠한 핵심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가, 뉴트릴라이트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데 궁금증이 좀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메이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일 좀 놀랐던 점 중에 하나는, 물론 뭐 회사에서 제가 다를 알 수 있는 부서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개발 부서에서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회사는 도대체 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순수 동일 혈통 집단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 부서는 보면 정말 다른 혈통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즉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모던 사회가 요구하는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에서 탄생을 해야 되는데 융합적 사고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저희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여러 다양한 전문성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저희들은 아무래도 식물을 제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식물을 잘하려면은 농업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농업에서부터 식물의 혁신을 끌어가는 일,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근간이 돼서 그 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칩들을 쌓아가는 거죠. 영양, 뉴트리션, 그 다음에 뷰티,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잘 아시다시피 워싱턴의 레이크하우스에 농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그 다음에 뉴트릴라이트 농업연구소 레이크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시 보테니컬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레이크뷰에 가보면 그 레이크뷰의 농장에서 바로 채취된 농산물들을 신선할 때 적극적으로 원료를 만드는 저 공장이, 지금 레이크뷰라고 만들어져 있는 저 공장의 시설이 원료 만드는 처리 시설이에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거의 뭐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고, 저기를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공장은 대회 아마 오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완벽한 GMP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들고, 저는 저 공장을 한 2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안을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더블엑스의 핵심적 기술, 원료 처리 기술이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구 분야들을 우리가 위대한 기술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 디스커버리를 통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효과적인 제품,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걸 위해서 다양한 연구시설이 있을 텐데, 많은 시설들을 제가 조금 몇 번 ABO 리더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될 때 제가 아마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갖고, 오늘은 제가 핵심적으로 보테니컬을 얘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보테니컬과 관련된 것 한 2-3가지만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농업 연구인데, 이 농업 연구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에이, 농업 연구? 그래, 뭔지 알겠어 라고 아주 쉬운 개념으로 와닿지만, 그 밑에는 백조가 유유히 떠 있고 밑에는 정말 물밀듯이 끊임없는 발을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오 에세이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식물과 관련이 있어요. 우선 식물에 있어갖고 다양한 종이 있고, 그 안에 보면 뭐 너무나 생긴 거는 다 비슷해도 너무 다양해요. 국화만 하더라도 국화과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갖고, 또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씨앗인지 꽃잎인지 뭐 아니면 줄기인지 뿌리인지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거기에 관련돼 갖고 그 하나하나의 펑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세포 실험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에세이를 거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그 펑셔널 타겟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뭐 개인 회사에서는 아마 가지고 있는 회사 거의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제 생각엔. 그리고 아마 큰 국가기관에 농업과 식물을 연구하는 기관들에서는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굵직굵직한 농진청이나 농림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아마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저희 회사 농장에 가면 농장에서
상용화된 식물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연구 리서치 팜이 있습니다. 리서치 팜이 있는데 그 리서치 팜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식물들을 다양한 걸 키우고 제가 레이크 뷰의 트라울 레이크로 갔더니만 그게 우리나라 무궁화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완전히 좀 깜놀했어요. 깜짝 놀래고 제가 좀 감동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그 식물들의 주요한 부분들에 있는 그런 펑션들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향후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때 어떤 펑션 우리가 타겟해서 이 제품을 갖고 올 것인지 하는 것들을 메커니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훌륭한 제조 시설이 있어야지 이거를 또 만들어내죠. 그래서 유용성 있는 식물 원료의 연구 및 혁신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 기술, 연구 제조 시설의 최첨단화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저희가 한 2천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여러 다양한 제조 시설들을 저희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있는 퀸시 제조 시설에 가게 되면 너무 잘 지어져 있어요. 저기는 퀸시. 그리고 그 다음에 더블엑스 만들 때 다양한 식물들의 농축물을 가능한 높여 포텐시를 이제 저희는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농축액에 많은 파이토 뉴트런트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한 100억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그 더블엑스는 사이즈가 작아지게끔 그러나 식물 영양소는 많이 담겨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연구에는 제조 시설이 따라와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중국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지금 우시에 있는 ABRC라고 하는 차이나에서 중국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저기 위쪽에 중간쯤에 보면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그 위에서 찍은 전경이 보이죠? 예, 그게 굉장히 뭐 가보면 위에서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시에는 주로 하는 연구는 식물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우시의 대부분은 거기서 막 어떤 식물을 상용적으로 생산해내기보다는 여기는 거의 대부분 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연구하는 곳, 그 다음에 씨앗 연구하는 곳,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세포 배양을 하는 곳까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실에서도 어떤 온도일 때, 어떤 물의 수분이 함량일 때 이런 것들을 모든 최적화된 조건들까지 연구를 하는 굉장히 다양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연구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좀 용어들이 많이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한번 짚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파란색으로 칼럼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는 것은 식물이 원래 어디서부터 오는 그 연구를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약간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식물이 완성되고 난 그 이후에 원료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밑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씨앗을 그냥 식물에다 심는다라고 하지만 이 좋은 씨앗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 연구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교배하고 배양도 하고 식물의 동정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짜 어떤 종일 때 어떤 브라이어티일 때 어떻게 씨앗의 발화가 되는 타이밍은 어떻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그 씨앗의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 타이밍 때 저희들이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는 토양이 해야 될 몫이에요. 좋은 엄마의 모태가 있어야지 좋은 우리가 아이들이 잘 자라듯이 이제 그 토양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영양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토양에 과연 어떻게 대비는 어느 타임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은 어떤 타임에 줘야 될지 이 모든 자연과의 싸움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기농 경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료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잘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 잡초 관리라든지 잡초 관리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농장 가보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리소스가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하는 대신에 어떻게 이 농작물을 잘 관리할 것인지 하는 이 유기농 경작과 관련되는 여러 연구들을 해요. 이게 그냥 딱 세팅이 돼갖고 이거 유기농 경작하는 거야 라고 프로세스가 하나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식물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정말 많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리더님들이 아시는 유기농이야 하는 거 그 밑에는 정말 많은 우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사과도 깎고 나면 사과에 비타민C 뭐 있어도 조금 있으면 사과가 거기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옥시데이즈에 의해 갖고 효소에 의해 갖고 색깔이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식물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확 타임을 언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건조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찌는 게 좋은 건지, 찔 때는 어떤 타이밍에서 몇 분간 어떤 스티밍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이 수많은 식물마다 다 틀려요. 거기에는 말도 못하는 노하우와 이 연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연구로만 이게 다 되는 줄 알았더만 그 많은 식물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뉴트릴라이트의 이 역사 속에서 해왔던 그 지나온 역사의 레가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에서부터 연구 농장을 거쳐서 이 온실의 모든 이 세 과정을 다 거치는 중국의 우시의 이런 연구 분야를 갖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그러면 이제 수확을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빠른 시간 내에 추출하고 가공을 거쳐야 됩니다. 추출하고 가공할 때는 물로 추출할 것인지 어떤 용매를 사용할 것인지 또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파이토뉴트리언트는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가공할 것인지 하는 정말 많은 메소드를 여기서 다 실험을 합니다. 식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식물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그 표준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액티브 컴파운드, 즉 활성 물질이 일정하게 우리들이 원하는 농도 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한 표준화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표준화가 끝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짜 활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리 활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많은 연구들을 중국 우시에 저희가 최근에 몇 년간 많은 투자를 했고 지금 여기에서 식물과 관련된 연구들을 차이나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뉴트릴라이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중국에 많은 정통적인 허브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허브류들을 우리가 조금 연구하려는 목적에서 차이나하고 그 다음에 인도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허브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인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ancient wisdom, 과거의 과연 지혜를 배우고 그거를 현재 모던 사이언스, 즉 현대의 과학에 의해서 재해석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이프티가 잘 알려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은 이 모든 과정이 추적되지 않고서는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특히 식물은. 왜냐하면 쉽게 어달트레이션 되거든요. 쉽게 다른 것들하고 섞이거든요.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는 것들이 식물에서 너무 중요해요. 쉽게,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섞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항상 비즈니스에서 보테니컬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완벽한 원료를 가지고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뉴트릴라이트는 집요하게 철저하게 완벽한 제품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적 관리에는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을 선정하고 종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올바른 농장을 선정하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농축하고 제조하고 포장해서 소비자한테까지 갑니다. 우리가 모든 원료가 다 우리 뉴트릴라이트 농장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워낙 물량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원칙과 철학을 그리고 혹은 실행 규범들을 그대로 따르는 농장들에게 저희는 뉴트릴라이트 서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트릴라이트 서티파이드 농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농장에서 오는 원료들도 저희 뉴트릴라이트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회사가 명확한 철학과 프로세스,
과정, 그리고 체크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게 이 추적 관리고, 이 추적 관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스텝, 9가지 스텝을 그대로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여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크게 4가지 있는 종자 선택, 그 다음에 재배, 수확, 추출. 이 과정에는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이걸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일 중요한 거는 다큐멘트를 해서 정확하게 추적 관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그 소비자 베네핏으로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용 과정에, 즉 마켓에 옮겨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지만 실제 실용적으로 옮기려면 못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종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지누스인지, 어떤 스피시인지, 어떤 종류인지,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파이톤 뉴트리언트 마크는 제대로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클리니컬 데이터, 이걸 한 데이터 결과들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분석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심을 때는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이제 많이 보는 거죠. 환경에다가 퇴비는 무슨 퇴비를 쓰는 건지, 환경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감동스러운 거는 여기에 휴먼 웰페어라는 게 제가 써져 있는데, 인간들이,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결국 사람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의 복지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그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확할 때는 수확하는 타이밍,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어느 부위를 우리가 채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확 후에 제조 원료 처리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대단히 좋은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전부 하나하나 다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추출할 때는 이미 제품 개발하는 사람이 이때 추출하는 과정부터 다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다 관여해서 얼만큼 우리가 수율을 거두고 어떤 추출 방법을 쓰고 어떤 용매를 썼냐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저희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 식물에서 나오는 파이토 뉴트리언트들은 진짜 다양한 용매를 쓰지 않으면 참 추출해 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좀 강한 극성 용매들을 쓰지 않고 저희들이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저희가 여기서 하고, 또 추출 용매의 비율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모든 과정들이 리서치가 일어나면서 거기 안에 다큐멘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좋은 식물이 어떤 거여야 되나요? 좋은 식물은 완벽해야 돼요. 원래 그거여야 돼요. 원래 순수해야 돼요.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어야 돼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말씀드리면 완벽한 보테니컬 인테그리티가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Quality by Design, QBD라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파이토뉴트리언트를 가지고 디자인한 그 퀄리티를 얻기 위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분석 방법들이 모두 다 녹아져 있는 것들이죠. 하나의 좀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건 빌버리예요. 패턴을 보게 되면 이 빌버리가 확실해요. 근데 밑에는 블랙 라이스, 즉 흑미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흑미가 아니에요. 밑에 거는 엘드리 벌이에요. 이것도 베리류 중에 하나인데 패턴이 보게 되면 엘드리 베리 비슷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걸 진입한별을 정말 잘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백수호 같은 사건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테니칼, 즉 식물은 완벽하게 원래 있던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제 이게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 슬라이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보테니칼이 우리가 원래 했던 것들하고 맞나 하는 DNA 유전 분석을 해서 그게 맞는지, 아이디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GMO, 즉 GMO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PCR 테스트를 하는 거죠. DNA 분석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진 분석인데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추출했었을 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추출한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도 저희가 추출물을 가지고 크로마토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게 되시면 여러 피크들이 보이죠. 우리가 원하는 파이토뉴트런트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그래서 그 파이토뉴트런트가 제대로 얼마만큼 함량이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과연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하고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좋은 제품이 나올 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수면 아래에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실험실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 저희 품질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실제 제조 생산 시설에서 프로세스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상의 보테니컬 원재료와 최상의 과학이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제품이 뉴트라이트 제품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제품이 바로 이 더블엑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블엑스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더블엑스는 그것들에 집합되어 있는 소재들과 기술들이 모여 있는 제품인데 더더구나 이 제품은 또 완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제가 2번을 했거든요. 이 임상에 사용된 방법들이 정말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오믹 데이터라든지 DNA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정말 나중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진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동안 제가 정말 더블엑스에 푹 빠져서 아마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은 한 가지 영양소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약은 한 가지 아프면 그거를 딱 타겟해서 폐, 눈, 간 이렇게 장기를 타겟으로 해서 하지만 우리 영양 일반적으로 건강인이나 반건강인은 몸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시그널들을 읽어내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끌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역할을 더블엑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에 제가 우리 뉴트라이트가 왜 경쟁력이 있냐를 말씀을 드렸고 뭐 어디로 갈 건데 이 생각과 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사회 트렌드에는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리더님들께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메이 A70 70주년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뉴트리라이트가 지향하는 관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플리멘트 제품 하나가 아닌 저희는 헬스 앤 웰리스로 지향하는 회사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은 되게 깁니다. 근데 이거는 미래 트렌드인 것만은 확실하고 우리가 이 방향을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앞서서 리더의 포지션을 견지해 왔듯이 향후에도 이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서 저희들이 헬스 앤 웰리스의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할 때 이게 가능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 여정에는 과학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요즘 흔히 신문이나 여러 광고에서 보게 되면 뭐 개인 맞춤형도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열어보면 실체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가 없이 끝에 포장만 하고 있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집요하게 과학을 바탕으로 한 이런 헬스 앤 웰리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길을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지금에 말하고 있는 웰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행복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삶의 질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런 어떤 총체적인 걸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과학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학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몇 가지만 제가 여기서 모았습니다.
빅데이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개인 맞춤형, 식물 영양소 다 엄청나게 근래 들어서 정말 성장하고 있는 학문적 분야예요. 자, 이게 학문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WHO는 우리 삶은 이래야 된다고 정의했어요. 그럼 우리 뉴트릴라이트는 뭐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 뉴트릴라이트가 해야 될 일을 저희는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트릴라이트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정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에요. 리더님들이 다 들어보셔갖고 최근에 최근에 막 근육 뭐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왜 나왔는가 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헬시 에이징을 위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개인 맞춤형이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더 정말 절실하게 이 부분을 느끼고 있고, 사람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면 당연히 비즈니스나 모든 마켓은 이 방향을 향해서 아마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모든 것들을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되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유전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왼쪽에 오른쪽 시작점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니까 당뇨병 걸리는 확률이 다 틀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반응하고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제가 지금 앞에 그 슬라이드에 나타냈듯이 너무나 어떤 행동을 하고 환경은 어떻고 어떤 걸 먹고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은 영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똑같은 영양 어떤 사람한테 먹히고 어떤 사람은 안 먹혀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영양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에 근거한 헬스 앤 웰니스 비즈니스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 저희는 다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지금 이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유사한 장환경인데 생활습관 틀리고 식습관 틀리고 사는 환경 틀리니까 얘들은 나중에 나타나는 대사 반응이 다 틀려요. 그래서 같은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인슐린에 반응하는 거라든지 중성지방에 반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식습관 여러 가지 우리 라이프로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전의는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오래전에 저희가 2015년도에 좀 더 개인 맞춤화되어 있는 제품을 제품화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타겟에 맞춰서 내놨고, 그리고 오랫동안 또 정부를 설득해서 개인 맞춤형을 가는 포장재를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서 조금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진짜 복잡한 우리 인체의 메커니즘을 읽어내서 하고 있는 정밀 영양의 세계로 갈 겁니다. 이 세계는 제가 앞에서 딱 말씀드렸던 과학의 트렌드, 즉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몸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몸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제품에 어느 것하고 매치를 하는 것들도 그 몸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다 저희들이 찾아내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일랩은 이미 파일럿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정밀 영양을 바탕으로 하는 좀 더 정교한 헬스 앤 웰니스 비즈니스로 가는 그런 개인 맞춤형은 현재도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고편이죠. 본편 나올 때까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세계의 개인 맞춤형, 정교한 개인 맞춤형의 세계를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열어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